주제가 직관적이고 노출이 기술적이었다면 구도는 감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촬영물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제 답은 노출과 구도를 사용해 주제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제와 노출은 이전 영상들에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 이 정의에서 그림 대신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도는 사진이나 영상의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치나 배열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카메라와 피사체의 위치 관계, 즉 우리가 초점거리나 앵글로 표현하는 것들 또한 구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카메라의 높낮이, 기울기 등 모든 것이 구도인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촬영을 해도 좋든 나쁘든 하나의 구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도는 모든 촬영물에 존재하고 촬영물의 우수성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표현의 독창성과 전달력이 구도에 달렸으니까요. 즉, 구도가 좋다는 건 결국 촬영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배치와 이것들이 카메라에 나타나는 모습이 주제를 도드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구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도를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안 따르시고 마음대로 찍으셔도 되지만 이 구도들은 단순히 한두 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 화가부터 지금의 사진작가, 영화감독까지 사용하는 검증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맹신하고 쓰시진 않더라도 각 구도의 장점과 단점 등을 생각하시면서 촬영하는 건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취미로라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등분 법칙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율적인 구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메라 화면을 가상의 선으로 가로로 3분할, 세로로 3분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 피사체를 선이나 선들이 교차하는 포인트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선이나 포인트에 있는 것들에게 먼저 간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화면에서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3등분 법칙이 구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보다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니까요. 하지만 이 구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주제를 눈에 잘 들어오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고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인물, 사물 등을 주로 다루는 프레임에서는 중앙 구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주제 또는 이들의 관계 등을 한 프레임 안에서 전달하려면 중앙 구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3등분 법칙은 프레임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적절히 분배하고 배치시켜 균형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죠. 이 3등분 법칙은 워낙 수시로 쓰이는 구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메라나 휴대폰 안에서 기본으로 설정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루는 구도 중 딱 하나만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면 이 3등분 법칙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 구도입니다. 말 그대로 피사체를 프레임 정중앙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 또한 방법만큼 심플한데요. 수많은 구도 중 주제를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무척이나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을 중앙 구도로 찍으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 구도가 주제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구도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대칭을 보겠습니다. 대칭은 말 그대로 프레임 안에 대칭되는 것들을 가상의 선 좌우 또는 상하에 배치하는 구도입니다. 무엇이든 대칭되는 걸 프레임 안에 담는 겁니다. 대칭되는 것을 프레임 안에 담으면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웨스 앤더슨 같은 감독은 이런 대칭 구도를 아주 즐겨 쓰기도 합니다. 색감과 이런 구도 덕에 그의 영화들은 한 장면 한 장면 뭔가 동화 같고 그림 같은 느낌을 줍니다. 특히 사람이나 소품 등을 배치해서 구현한 게 아닌 자연이나 일상 속 대칭 구도를 찾고 그것을 촬영하는 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3등분 법칙과 대칭 구도가 보이지 않는 선들을 그어 구도를 잡았다면 이번에는 피사체의 선들을 활용하는 구도를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평선을 사용하는 구도부터 보겠습니다.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대칭이 되는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 구성의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도 또한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제 프레임 안의 선들을 사용해 세련된 구도를 연출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3등분 법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프레임 안에 있는 선들을 찾습니다. 직선, 사선, 곡선 등 어느 선이 될 수도 있는데 목적은 이 선들을 활용해 구도를 다시 잡는 것입니다. 엔드 스테이트는 이 선들의 교차점 또는 선이 끝나는 부분에 강조되길 원하는 것을 배치하는 겁니다. 시선은 그 선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싶은 주제에게 가게 되고
이것을 중앙 구도나 3등분 법칙과 접목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주제를 잘 부각시키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기는 다른 구도보다 비교적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멋진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입니다. 프레임 속에 다른 프레임을 사용해 주제를 부각시키는 건데요. 프레임, 즉 저희 화각 안에 프레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선정하고 그 안이나 앞쪽에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배치하는 겁니다. 말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예시들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구도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 창문, 구멍 등 프레임으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구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구도를 연습하시는 것도 좋고 같은 피사체를 각각 다른 구도로 촬영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연습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